제3장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소득월액 제도,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 제도, 그리고 기준소득 결정을 위한 전년도 소득자료의 작성 방법과 제출 방법,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등의 통보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징수 및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보수월액 제도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보수월액 제도는 직급 호봉에 의한 봉급월액과 기말수당, 정군수당 가산금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때 기여금 기호 자릿수는 6자리를 사용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 기준소득월액 제도로 변경되고부터는 기여금 기호를 5자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전년도 과세소득과 유사한 금액입니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월액의 약 6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준소득월액이 보수월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범위는 첫 번째로 기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연금 일시금, 유족연금 일시금, 그리고 공제일시금이나 퇴직수당,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즉 종정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정기간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보수월액 또는 평균 보수월액을 퇴직 당시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전년도 재직에 따른, 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득의 범위는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 이외에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보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소득은 공무원 본인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로 산정한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른 성과급여, 즉 이러한 성과급여에는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이 포함되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따른 초과 근무수당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관리 업무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본인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수 및 수당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등 굉장히 많은 법률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이 포함이 되며, 보수 및 수당의 종류도 공무원의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서 금액이나 그 이름이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봉급, 연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가족수당, 정군수당, 정군수당 가산금,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업무 대행수당, 영구 업무수당, 교직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등등 상당히 많은 수가 보수 및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흐름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업무 흐름도는 크게 보면은 연금 취급기관과 공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 취급 기간에서는 기준소득이라 그래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 관계 법령에 의한 연간 소득을 작성해가지고 공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 연간 소득에는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과세 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 본인의 성과상여금이나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가보상비는 이러한 평균 대상이 되는 보수는 별도로 본인의 연간 소득액을 따로 작성해서 기준소득 자료에 포함시켜서 공단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자료를 공단에서는 받아가지고 전년도 말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별로 성과상여금 평균액을 산정하고 직무성과금 평균액, 상여금 평균액, 성과연봉 평균액,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의 평균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의 평균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급의 성과상여금은 주로 호봉제 공무원들에게 적용이 되고 직무성과금은 판검사의 성과급여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받는 것이 상여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은 연봉제 공무원이 받는 성과급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평균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의 평균액을 산정을 해서 이 본인이 받은 소득에서, 즉 본인의 기준소득에서 본인이 지급받은 평균 대상 소득을 차감을 하고 이 공단에서 각각의 평균액을 산정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이 기준소득 연간액이 되는데 이 기준소득 연간액을 소득의 종산 월수, 즉 12개월로 다시 나누면은 본인의 소득월액이 됩니다. 이 소득월액에서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기준소득월액뿐만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그리고 기여금까지 산정을 해서 해당 기간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간에서는, 즉 연금 취급 기간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을 다운받아서 기여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월 보수에서 원천 징수해서 공단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여금 납부와는 별도로 각 공무원들의 신분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매월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전체적인 흐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해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에 따른 공무원 보수 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기준소득 연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에 따른 소득 업무에 종사하여 지급받은 소득인 기준소득에서 공무원 본인의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소득을 차감을 하고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별로 각각 수당의 평균액을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산식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기준소득에서 이 기준소득은 전년도 과세소득에 따른 총소득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금, 상여금, 그리고 초과근무수 등에 해당하는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차감합니다. 이렇게 차감하고 나서 공무원의 종류, 직급별 평균액을 산정을 하는데 이 평균액인 성과상여금 평균액, 성과연봉 평균액, 직무성과금 평균액, 상여금 평균액,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평균액, 그리고 끝으로 연가보상비의 평균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더한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곱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무원의 종류 및 계급, 직급별,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금, 상여금,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수당별 평균액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평균액 산정 방법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에 따른 소득의 업무에 종사하여 지급받은 앞에서 말씀드린 성과상여금에서 연가보상비까지의 수당 종류별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별 연간소득 총액을 연도 말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별 총 인원으로 나누어 공무원의 종류, 직급, 계급별 각각 수당의 평균액을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평균액 적용 방법은 공무원 본인의 전년도 소득인 기준소득에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연가보상비의 소득을 차감을 하고 앞에 수당 종류별로 산정한 평균액을 더합니다. 이 경우 평균액 적용은 연도 말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의 기여금 기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승진 등으로 직급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승진 전 직급으로 근무한 월수와 승진 후 직급으로 근무한 월수를 비례 계산해서 평균액을 각각 산정해서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동일자가 속한 월은 승진 후 근무한 직급으로 근무한 월수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시와 같이 승진 전 직급으로 근무한 월수와 승진 후 직급으로 근무한 월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6월 16일 일반직 7급 22호봉에서 일반직 6급 21호봉으로 승진을 한 경우에 평균액 비례 계산하는 방법은 연도 말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 계급은 일반직 6급 21호봉 이지만은 평균 대상 수당 평균액을 적용하는 기간은 비례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승진 전 직급으로 즉 7급으로 근무한 월수는 5개월이 되겠습니다. 승진 전 직급인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가 7급이고 승진 후 직급은 즉 6급으로 근무한 월수는 7개월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승진한 월은 승진한 직급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달도 승진한 직급인 6급으로 비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액 산정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5명이 있는데 이 경우에 6급으로 근무한 경우 A, B, 그 다음에 전년도에 중간에 승진을 한 경우 C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 E, 7급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평균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경우에 6급으로 있었던 A, B의 경우 성과급여는 한 명은 A인 공무원은 250만 원을 받았고 B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평균액을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A, B의 총
성과급여 총액을, 즉 450만 원이 되겠죠. 이 450만 원을 6급인 공무원 인원수로 나눕니다. 즉 2명이 되겠죠. 이 2명을 나누면은 평균액은 6급 평균액이 성과급여 평균액은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급인 공무원한테는 A의 경우에는 성과급여 250만 원을 본인 소득에서 차감을 하고 대신 6급 평균액 225만 원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성과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은 6급 평균액이 225만 원이다 보니까 본인의 소득에서 성과급여로 지급받은 200만 원을 기준소득에서 차감하고 대신 6급 평균액인 225만 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과급여를 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은 소득의 편차를 연금에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C의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경우에는 7급으로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근무하였고 6월 16일 날 6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평균액 적용은 각각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여를 보면은 성과급여 6급 평균액이 225만 원이고 7급 평균액이 215만 원입니다. 이 각각의 평균액을 근무한 직급에 따라서 비례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급의 경우 215만 원이지만 평균액은 7급으로 근무한 월수가 5개월이 되기 때문에 12분의 5개월에 해당하는 89만 5,833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6급으로 근무했던 7개월에 대해서는 평균액이 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225만 원에 12분의 7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즉 131만 2,500원을 평균액으로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6급과 7급의 각각 비례 계산한 평균액을 합산을 하게 되면은 성과급여 평균액이 220만 8,333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적용하는 평균액은 220만 9천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평균액 적용에 있어서 1,000원 단위로 절상을 해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당의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각각의 지금 성과급여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수당을 이렇게 비례 계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와 E의 같은 경우 7급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의 7급으로 근무한 성과급여 합계 금액을 총 인원수, 즉 2명이 되겠죠. 2명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215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D의 경우에는 230만 원을 성과급여로 지급받았지만 실제 평균액 적용은 215만 원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기준소득원액이 조금 낮춰서 산정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E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았지만은 성과급여로 그렇지만은 평균액은 215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성과급여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이 기준소득원액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평균액을 적용하는 제도는 본인의 소득의 편차를 많이 난 경우를 연금에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사례에서는 6급으로 근무한 경우가 2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실제 공무원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평균액을 산정했을 경우에는 일반직 6급 공무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수당의 편차를 본인이 받은 수당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고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게 받은 경우, 그러한 경우에 소득의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있어서도 그러한 편차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과근무 수당 평균액 산정하는 방법과 적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의 경우 D2, 즉 7급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D 공무원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았고 E 공무원의 경우에는 1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370만 원을 7급 공무원 인원수로 나눕니다. 즉 2명으로 나누면 18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의 경우 185만 원을 평균액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7급 공무원의 경우 D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았지만은 실제 본인 평균액은 185만 원이 적용되고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170만 원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받았지만은 초과근무 수당 평균액 적용은 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C 공무원처럼 6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급과 6급 평균액을 각각 비례 계산하는데 먼저 7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즉 185만 원이 되겠죠. 이 185만 원을 7급으로 근무한 월수로 비례 계산합니다. 즉 185만 원 곱하기 12분의 5개월 그러면은 7급 평균액이 비례 계산한 평균액 금액이 77만 833원이 됩니다. 또한 6급으로 근무한 기간 7개월이 되겠죠. 6급 평균액이 초과 근무 수당 평균액이 275만 원이 됩니다. 이 275만 원을 12분의 7개월로 비례 계산합니다. 그러면 160만 4,166원이 되겠습니다. 이 77만 833원과 160만 4,166원을 합한 금액인 237만 4,999원이 평균액 합산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평균액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1,000원 단위로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초과근무 수당으로 평균액을 적용하는 금액은 2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있어서 평균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본인의 소득은 배제를 하고 전체 공무원의 종류 직급별 평균액을 계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소득에 의해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전년도 과세소득에 유사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소득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결정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소득의 소득 종사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전년도 말 공무원의 직급 호봉, 즉 기여금 기호가 7급 19호봉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공무원의 연간 소득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기준소득에 포함되는 과세소득과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으로 지급받은 연간 소득 금액이 5,358만 9,759원인 경우 여기에서 본인의 소득은 5,358만 9,759원을 받았지만은 실제 기준소득에 포함이 되는 기준소득은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한 소득 중에서 과세소득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봉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 중에서는 그 과세가 되는 36만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시간의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러한 소득만 기준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소득인 정액급식비,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연간 12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정액급식비는 비과세 소득으로서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6세 미만인 경우 비과세이기 때문에 24만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나 보충수업비, 직책급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하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 소득자료, 즉 기준소득원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소득자료의 구성은 기준소득의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소득 중 과세소득인 4,564만 9,759원이 작성이 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이 기준소득에는 포함이 된 수당이지만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받은 255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인 시간의 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360만원,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받은 60만원, 그리고 연가보상비로 지급받은 200만원은 별도 내역으로서 기준소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별도로 이 소득금액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 공무원이 지급받은 평균 대상 수당 금액은, 즉 본인 소득 발생액은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소득 자료를 구성을 이러한 식으로 작성해서 공단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의 소득의 경우, 이러한 경우로 산정이 된 공무원의 종류, 직급별 수당 평균액은 7급인 경우, 일반직 7급인 경우에 성과급여로 성과상여금이 300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의 수당이 30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50만원, 야간근무수당이 10만원,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170만원으로 평균액이 산정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즉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평균액 합계는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이러한 경우와 그 해당 공무원의 직급별 수당 평균액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경우에 기준소득원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본인의 공무원 보수관계 법령에 의한 과세소득, 즉 기준소득으로 작성한 금액이 4,564만 9,759원입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소득, 성과상여금과 시간의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소득금액 875만원을 차감을 합니다. 성과상여금 빼고 시간의 휴일, 연가보상비를 각각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차감한 후에 공무원의 종류, 직급별 수당 평균액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성과상여금이 300만원이 더해지고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의 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합산한 금액 360만원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170만원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더해진 금액이 기준소득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45만원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본인의 소득보다 평균액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45만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소득은 4,519만 9,759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에 종사한 월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줍니다. 이 나눠준 금액이 소득월액으로 376만 6,646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즉 2012년의 경우에는 3.5%가 공무원 보수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5%를 곱한 금액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해 보면은 389만 8,478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본인에게 당해년도 5월부터 다음 년도 4월 달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으로 기여금이 산정이 되는데 기준소득월액 곱하기 기여금 징수율 2012년의 경우에는 7%가 되겠습니다. 이 7%를 곱하면은 기여금액은 27만 2,893원이 됩니다. 그러면 기여금의 경우에는 원 단위로 절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 본인이 납부해야 되는 기여금액은 27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기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5월부터 다음 년도 4월까지 적용이 되지만은 사학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공무원 연금 제도와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학은 7월부터 다음 년도 6월 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방 여기 기준소득원액 결정 예시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종류, 직급별 수당 평균액 산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평균액 산정 방법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그 적용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평균액 적용 방법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